자,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나와 가족을 위한 사회보험 활용입니다. 나와 가족을 위한 사회보험 활용. 지금까지 이제 제가 특히 이제 오후에 알려드린 많은 것은 기초생활, 긴급복지 이런 걸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국가에서 긴급복지, 기초생활 아무리 강조해도 생계급여로 쓰는 돈이 1년에 한 5조 원 좀 돼요. 5조 원 생계급여. 그러면 의료급여로 쓰는 돈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자, 의료급여. 자, 생계급여가 있고 의료급여가 있고 주거급여가 있고 교육급여가 있다 그랬잖아요. 생계급여 5조, 의료급여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더 많죠. 의료급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는 생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의료였는데 이게 역전이 됐어요. 이유가 요양보. 아니, 노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수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의료보험, 지금은 우리가 건강보험이라고 하잖아요. 건강보험에서 1년에 처리되는 예산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자, 의료급여 한 6조쯤 된다. 건강보험 1년에 건강보험에서 처리되는 돈 얼마? 4조. 예, 너무 짧게 부르는구만. 얼마? 그렇죠. 훨씬 많죠. 왜냐하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몇 명 안 돼. 20조. 자, 세게 나갔다. 20조. 얼마? 20조. 예, 한 70조쯤 됩니다. 네.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는 건강보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건강보험에서 1년에 한 70조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 70조를 어떨 때 쓸 수 있다는 것을 배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보험료를 얼마 내라 하는 것은 자꾸 통지를 하는데 어떨 때 건강보험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건강보험을 어떨 때 쓸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오늘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은 몇 살 때부터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까? 2년에 한 번씩. 40이요. 그 옛날 이야기입니다. 자,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 그래요? 지금은 직장 가입하면 되죠? 직장 가입하면. 그것도 옛날 이야기예요. 네. 작년부터서는 20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무상으로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대학생이든 무슨 군인이든 취직준비생이든 아무 상관없이. 네. 그래서 건강검진을 잘 받는 게 중요해요.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자, 그 다음에 건강검진을 받을 때 뭐로써 건강검진을 하러 왔는데요. 그러면 피 뽑고 눈 게리고 그냥 체중 계고 해가지고 끝났습니다. 하고 다 끝났어요. 별로 영양가가 없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 따라 해보세요. 자, 암 검사도 해주세요. 라고 하면 연령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20대 여성이면 자궁경부암 검사를 공짜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피부랑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대학생도 돼 그냥. 공짜야 공짜. 그 다음에 50세 이상이면 대장암 검사를 공짜로 할 수 있습니다. 공짜예요 그냥 공짜.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대충 한 월 9만 원 이하인 사람은 위암, 간암 이런 거 다 공짜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좀 높은 사람은 10% 본인 부담이고 나머지는 90%는 보험 처리를 해주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암이 발견이 돼야 보면 발견이 안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발견이 되면 치료비에 보태서라고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암 수술을 해가지고 통원 치료를 한다든지 이러면
보건소에 암 환자 등록을 하면 또다시 본인 부담금을 20%에서 5%로 낮춰주는 제도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게 꽤 수준이 높아요. 보건소에서 그런 거 잘 안 가르쳐줘. 모든 보건소에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건소 소장한테 물어봤어요. 왜 안 가르쳐줘요? 그랬더만 안 가르쳐줘도 그냥 찾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널리 알려버려가지고 찾아먹는 사람이 많아야죠. 그러면 추경을 해야 된대요. 한장 해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널리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뭐 국민연금 기금 고갈된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겁을 먹고 있어요. 국민연금은 저는 세 가지로 딱 정리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고, 한 푼이라도 많이 낸 사람이 장땡이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자, 국민연금은 누구든지 18세 이상이 되면 가입이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공무원들한테 하면 꼭 공무원들이 질문을 해요. 우리 애가요, 지금 25인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데 굳이 국민연금 가입할 필요가 있냐? 요즘 평균 공무원 연령이, 초임 공무원 연령이 27, 8이에요. 그러면 27, 8에 공무원이 시험이 돼야도 28에나 발령받는 거예요. 그러면 28에 공무원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면 한 30년 가입해서 연금을 150만 원을 만약에 탄다고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18세에 국민연금을 가입해가지고 27세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10년을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늙으면 국민연금 10년치 타고 국민연금 공단에서 공무원연금 공단에서 공무원연금 30년치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으로 한 50만 원 받는다. 그러면 50만 원 받고 또 150만 원 받고 합쳐서 합의 200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국민연금에 28에 가입해가지고 한 20년 가입을 해서 100만 원 타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18세에 가입해가지고 30년 가입을 했다. 그러면 같은 조건이면 150만 원을 타요. 그러면 뭐 별 차이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별 차이가 아닌 게 아니라, 자, 100만 원을 타는 사람이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주니까 첫 해에는 100만 원 탔으면 그 다음에는 102만 원, 그 다음에는 104만 원, 그 다음에는 106만 원, 그 다음에는 108만 원, 110만 원 이렇게 올라가겠죠. 실제로는 그보다 더 올라갑니다. 복리니까. 그런데 150만 원을 타는 사람은 153만 원, 156만 원, 159만 원, 162만 원, 165만 원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지나면 50만 원 차이가 아니라 55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여성들이 한 85세까지 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65세에 타기 시작한다 하더라도 한 20년쯤 차이가 나면 100만 원 타기 시작한 사람은 120만 원 정도에서 끝날 때, 한 40만 원 정도에서 끝날 때 150만 원에서 시작한 사람은 3만 원씩 올라가니까 210만 원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늙고 병들었을 때 한두 푼이 아쉬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루도 빨리 가입해야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만 우리는 청춘인을 다 버려버렸고 지금은 이제 57세, 8세 이렇게 돼야답게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리모델링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한 20년 된 집을 리모델링을 했다. 그러면 일단은 잘 팔립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비가 좀 들어가긴 하지만 살짝 더 쌈박하게 보이니까 단가가 좀 올라갑니다. 또 살 때 편하게 살고 그러면 국민연금도 리모델링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이 남성들이, 배우자인 남성이
20년이 다 되는가 안 되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자, 60세가 되었을 때 20년이 되는가. 만약에 한 17년이나 되었다. 그러면 용돈을 올려줘서라도 한 3년 더 내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족급여를 받을 때 20년 이상인 사람은 유족급여가 60%고 20년에서 하루만 부족해도 유족급여가 50%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내 돈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많은 여성들이 통장을 갖고 있으니까 살아있을 때도 내 돈이고 돌아가셨을 때에도 60%를 받느냐 50%를 받느냐는 아주 큰 차이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노령연금을 늘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쉬는 기간이 있다고 보험료를 안 낸 게 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지금 17년을 냈는데 그렇게 해서 20년을 채웠는데 안 낸 기간이 한 5년 되었다. 그래서 20년 가입자가 100만 원을 탈 수 있다면 안 낸 것을 지금이라도 내면 25년 가입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추후납부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125만 원부터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60세에 그만둘 것이 아니라 지금 62세에 주는데 60세에 그만두고 2년 동안 안 내다가 나중에 100만 원을 탈 수 있는 사람이 이미 계속 가입을 2년을 더 하면 110만 원을 타는 거고 3년을 더 하면 115만 원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농사 짓는 사람에게 웃비료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웃비료라는 것이 뭐냐면 수확하기 직전에 거름을 싹 줘버리면 이게 싹 성장을 해갖고 크기가 확 커져버리거든. 그러듯이 국민연금은 반환시금 반납, 추납, 이미 계속 가입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갑자기 100만 원짜리 연금이 125만 원이나 150만 원의 연금으로 바뀌어볼 수가 있다. 그러면 100만 원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냐 125만 원이나 150만 원으로 시작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보험료를 더 내야 되잖아요. 아니 투자를 해야 더 나오지. 그런데 사실 투자한 돈에 비교해 봤을 때 보험급여가 진짜 커요. 그런데 꼭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일찍 죽어보면 어쩌냐고. 모든 일이 일찍 죽어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찍 죽어보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훨씬 이득이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산재나 고용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도 자세히 연구해보면 진짜 공부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복지상식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강의를 하는데 이 책을 밑줄을 쳐가면서 공부를 하고 부족하면 대개 그 사이트가 있어요. 뭐 복지로에 가봐라, 건강보험공단에 가봐라 사이트가 있고 그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되고 제가 친절하게 국민연금 상식이라는 책을 또 따라 만들었어요. 국민연금 상식. 또 이 책은 제가 책으로 만들었고 건강보험 상식이라는 것도 파일로 만들어놔 있어요. 제가 알려준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에 들어가 보면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글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랬더만 어떤 분이 아따 좀 동영상으로 좀 알려주시지.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복지상식이라는 낱말을 치면 바로 이 책이 25개의 파일로 동영상이 나와 있어요. 건강보험도 25개의 파일. 그리고 이제 또 너무 길다. 25개나. 그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고용보험을 각각 한 20분짜리로 정리해 놓은 파일이 있어요. 이거 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공짜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유튜브 열어갖고 복지상식하고 하나 틀어보고 구독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본 사람은 뭐 한 3만 명 이상이 됐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